개원하신 대부분의 원장님들은요, 달달이 비용은 장난 아닌데 매출이 너무 안 나온다 느끼실 때 광고를 더 해야 하나? 아니면 대행사를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만 하시는데요. 특히 많진 않지만 신규 문의도 있고 방문 고객도 어느 정도는 있는데 매출이 진짜 안 나온다 생각되시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아무리 많은 고객이 몰려와도 우리 병원에서의 고객 경험들이 별로라면 결제를 안 하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원장님들께서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시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는 물이 담기지 않듯이 혹시 우리 병원이 밑 빠진 독이 아닌지를 반드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개원하시기 전에는 인테리어라든가 장비 세팅, 직원 채용 이런 건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되시는데 정말 중요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병원 내부 마케팅 세팅은 정말 안 하십니다. 이걸 안 하면 마케팅비 1,000만 원씩 쏟아부어도요. 매출이 안 오르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봐왔어요. 오늘은 개원 후 마이너스 수익이 지속되는 원인을 왜 병원 내부에서 찾아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고요. 마이너스에서 빠르게 탈출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병원 내부 마케팅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친절하게 잘하는 거, 또는 영업력 좋은 직원들만 있으면 매출 잘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걸로 매출을 올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병원 내부 마케팅은요. 병원의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말하는데요. 지금처럼 개원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의 핵심은요. 고객이 스스로 예약하고 싶어야 되고요. 방문해보고 싶다고 느껴야 되고요. 이 병원에서 시술이나 수술을 받고 싶다라고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서 단계별로 촘촘하게 기획을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부 마케팅 세팅을 하지 않으면요. 고객은 문의 단계에서 예약으로 넘어오지 않게 되고요. 방문 상담을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결제를 미루거나 결제를 하지 않게 됩니다. 대부분의 원장님들께서 개원 초기에 고객을 어떻게 유입시킬지에 대해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을 텐데요. 처음엔 당연히 환자가 없기 때문에 원장님 가족분들이라든가 원장님 지인분들과 같이 원장님 직접 소개 방문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 고객분들 사이에서 아마 입소문을 기대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대행사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면 어느 정도 환자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원장님이 처음에 계획하셨던 것처럼 환자는 절대 쉽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매출이 엄청난 고정 지출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매달 고정 지출 내역을 보면요.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의료장비, 리스료, 대출 이자, 숨만 쉬어도 매달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밤잠 못 주무시는 원장님들 요즘 정말 많아지셨어요. 이런 문제로 고민 중이신 원장님들의 병원들을 분석을 해보면요. 공통적으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개원 후에 매출이 안 나와서 고민하시는 원장님들의 공통적인 두 가지 문제 중에서 첫 번째는요. 온라인 마케팅에만 의지를 하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고객이 왜 다른 병원으로 이탈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찾기 어려워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온라인 마케팅에만 의지하는 문제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원장님들께서 워낙 바쁘시고 정신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케팅 그거 대행사에서 해주는데 굳이 원내에서 뭘 또 해야 된다고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대행사가 마케팅을 해주긴 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요. 대행사는 고객이 우리 병원에 문의를 할 수 있게 온라인에서 길을 터주는 역할까지가 끝입니다. 대행사의 마케팅이 결제까지 하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고객이 우리 병원으로 문의하는 그 순간부터는요. 병원 내부에서의 역할이 매출을 좌지우지해요. 고객을 예약하게 만들고 방문하게 만들고 지갑을 열게 만드는 건 병원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대행사와 병원 내부에서의 역할,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시면 마케팅비는 앞으로 계속 늘 거고요. 순수익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마이너스의 수익이 원인이 뭔지 그걸 챙기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고객이 우리 병원에 왔다 간 다음에 다른 경쟁 병원으로 이탈하게 되는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걸 많이 놓치고 계세요. 고객이 이탈하는 원인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경쟁 병원이 더 마음에 들었거나 우리 병원이 못마땅했거나. 그 말씀을 들은 어느 원장님은요. 우리 병원 나름 잘했다. 아마 다른 이유일 거다 라고 하셨지만 원장님께서 느끼시기에 우리 직원들 친절했고 상담도 만족스러워 보였고 바로 결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셨을 텐데요. 막상 결제 없이 고객이 귀가해서 실망스러우셨던 적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선택권이 많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손해보고 싶지 않은 심리 또는 실패하기 싫은 심리가 아주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만족감을 느끼고
더 신뢰감이 높은 병원을 선택하는 심리적 패턴이 본능적으로 작용한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요, 고객이 우리 병원을 경험하고 나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병원 안에서의 고객 경험이 결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병원 내부에서의 고객 경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이나 내부 마케팅 세팅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제는 그 중요성에 대해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가 만나뵀던 원장님들 사례를 좀 볼게요. 대부분의 원장님들께서 개원 당시에는 내부 마케팅 세팅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보니까 아예 신경도 안 쓰셨다가요, 매출 때문에 힘들어지는 기간이 길어지셔서 고민 끝에 내부 마케팅 세팅을 시작하게 되시거든요. 그렇게 세팅하시고 나서 매출 반등하신 사례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 원장님은요, 내부 마케팅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계셨지만 자꾸 미루시다가 저와 세팅을 해 나가시면서 매출이 오르는 경험을 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예약 자체가 많지 않으셔서 고민이셨는데 내부 마케팅 하시고 나서 예약이 느는 게 보인다라고 하셨고요. 일매출, 주간 매출 변화가 보인다라고 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러신지 처음부터 적용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 원장님은요, 개원하신 후에 직원들 월급 주고 임대료 관리비 빼면 적자라고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다가 내부 마케팅 세팅하시고 순수이익을 늘려가시게 된 원장님 사례입니다. 개원하신 지 1년이 안 된 상태셨고 매출 자체가 낮은 상태였는데요. 비수기 매출 3천 넘기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부 마케팅 세팅하시고 나서 똑같은 비수기이고 아직 한 달 매출 결산 날짜가 남았는데도 매출 5천을 넘겼다고 하시면서 1억까지 올리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원장님이세요. 이 원장님도 개원 초부터 세팅하지 못한 게 후회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다른 원장님 사례인데요. 내부 마케팅 적용하시고 환자 수가 높아지셨다. 그리고 소개율까지 높아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원장님께서는 아마 매출 높이는 감을 완벽하게 잡으셨던 원장님 사례입니다. 내부 마케팅 세팅 후에 월 신규 고객이 112명에서 281명으로 늘었다고 말씀하셨고요. 이 수치는 대략 2.5배 정도 늘어난 셈인데 내부 마케팅의 핵심은요, 고객 경험이 중요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소개 방문이 확 늘었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눈에 띄게 매출이 올랐었던 케이스예요. 고객 경험이 좋으면요, 소개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세 분의 원장님만 보셨을 때 매출이 올랐다는 거 말고 또 다른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광고비 10원 한 장 안 늘리고요, 병원 내부 마케팅 세팅으로만 매출을 올리셨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어떤 걸 어떻게 세팅해야 광고비 안 올리고도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요? 병원 내부 마케팅 세팅 하실 때는요,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요. 이 지표들을 잘 보고 잘 관리하셔야 돼요. 고객 문의 단계에서는 예약으로 이어지는 예약률을 높이셔야 되고요. 예약이 된 분들이 노쇼 없이 최대한 많이 방문하게 만드는 방문율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문하신 분들을 상담만 받고 이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병원에서 결제를 하게 만드는 결제율을 높이셔야 돼요. 그리고 기존 고객들이 자신 있게 우리 병원을 소개하실 수 있게 소개율을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지표들을 각각 높이시면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가지 지표 중에서 내일 당장 시도해보면 예약률의 변화를 바로 느끼실 수 있는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고객이 병원에 전화나 통 문의를 하면 안내 내용이 아주 제한적이긴 하지만 답해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친절하게 안내는 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약 안내 후 예약까지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직원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고객이 예약 없이 전화 문의를 종료하려고 하면 대부분은 마치 고객이 문의를 끝마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병원 응대 담당자는 매우 친절하게 전화를 끊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고객이 저 스스로 예약하고 싶어요, 저 예약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분들만 예약을 진행을 하면요, 예약이 절대 늘 수가 없습니다. 문의 고객은 반드시 예약으로 연결하는 걸 디폴트로 갖고 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 고객이 예약 없이 전화를 끊으려고 할 때 우리 병원 담당자는요, 방문 상담의 필요성을 설명을 하면서 예약으로 유도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방문 상담 받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라든가 편하신 일정으로 예약을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한다든가 언제가 편하신지 알려주시면 가능한 예약을 찾아드릴게요 라고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면서 전화 문의의 최종 결과는 예약으로 남겨지게 하셔야 됩니다. 이걸 시도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정말 생각보다 크다는 걸 안 해보시면 정말 모르실 거예요. 예약까지 할 생각이 없었던 고객들도 이런 적극적인 안내 때문에 예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대로만 적용하시면 광고비를 늘리지 않아도 비어있는 예약한들이 점점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일부터 바로 시도하셔서 예약이 늘어나는 기분 좋은 변화를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원 예정이시거나 개원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매출 고민이 많으신 원장님들, 오늘 영상에서 다 잊으셔도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적으로 챙기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마케팅은요, 우리 병원에 문의를 하게 만드는 것까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 문의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 병원에 오신 고객 경험이 거의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 그걸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예약 스케줄에 빈칸이 사라지는 공식을 세팅하셔서 꼭 매출 반등에 도움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병원 마케팅. 생각보다 할 게 많고 시간이 갈수록 버겁다고 느껴지신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병원 사람이었습니다.